여기서 우리가 본 것을 보세요. 이것은 군사 항구에서 여러 대의 이란 선박이 불타면서 올라오는 검은 연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그는 오늘 이 작전에서 미국의 목표 중 하나가 이란은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도박 게임을 했고 바다에서 미국에 도전했습니다. 수년간의 준비, 수십억 달러의 군사 투자, 페르시아만을 봉쇄하려는 오만함이 2026년 2월 28일 단 몇 시간 만에 바다 밑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이란 정권은 이미 포효하는 사자와 서사적 분노 작전 이후 치명적인 전략적 타격을 입었습니다. 진동. 하메네이는 7명의 주요 정권 관리들과 40명이 넘는 고위급 지휘관들과 함께 잔해 아래에 묻혔습니다. 방공망은 붕괴되었고 미사일 저장고는 잔잔에서 쿰까지 연쇄 반응으로 폭발했습니다. 정권의 손에 남은 유일한 카드는 수십 년 동안 최후의 수단으로 남겨둔 호르무즈 해협이었다. 그리고 이란은 그 카드를 사용했다. 역사상 가장 큰 전략적 자살을 저질렀다. 이란 혁명수비대 해군은 2026년 2월 28일 정오에 전 세계의 공개 라디오 주파수를 통해 다음 메시지를 방송했다. 이곳은 세파 해군입니다. 모든 종류의 선박은 다음 공지가 있을 때까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할 수 없습니다. 이 메시지가 방송된 순간 세계 경제의 주요 동맥 중 하나가 끊어졌습니다. 이란의 계산은 간단했습니다. 세계 경제를 인질로 잡아 미국과 이스라엘을 휴전으로 강제한다. 글로벌 시장을 혼란에 빠뜨려 워싱턴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인다. 유가를 올려 걸프 동맹국들을 미국과 분리시키고 이를 통해 자국 땅에서 타오르는 전쟁의 대가를 세계에 지우려 했다. 이론상으로는 논리적이었다. 하지만 이란이 예상하지 못한 한 가지가 있었다. 미 해군은 수십 년 동안 이 시나리오를 준비해왔고 대응은 몇 시간 만에 이루어졌다. 2026년 3월 1일 트럼프는 트루스 소셜에 글을 썼고 모든 단어는 작전의 현실을 반영했다. 우리가 9척의 이란 해군 함정을 파괴하고 침몰시켰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중 일부는 비교적 크고 중요했습니다. 나머지를 추적 중입니다. 그들도 곧 바다 밑바닥에 떠다니게 될 것입니다. 별도의 공격에서 우리는 해군 본부를 거의 평탄화했습니다. 그 외에는 이란 해군이 꽤 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 해군의 우월함이 이란 해군을 지도해서 완전히 지워버린 절대적인 섬멸 작전이었습니다. 센트쿰의 공식 성명에 따르면 미군은 이란 해군의 자마란급 구축함을 공격했습니다. 그 배는 오만만에서 침몰하고 있었습니다. 자마란은 이란이 국내에서 건조한 가장 첨단의 군함이었습니다. 1500톤의 배수량을 가진 이 배는 이란 해군의 기함이었습니다. 이제 그것은 오만만의 바닥에 가라앉아 있습니다. 이란의 호르무즈 협박은 시작된 날에 무너졌고 이 재앙의 가장 비극적이고 희극적인 장면은 이란의 자체 선박에서 나왔습니다. 혁명수비대 해군이 페르시아만에서 자국의 배를 공격했습니다. 아군 오발입니다. 자국 함대를 공격했습니다. 이 세부 사항은 기술적 결함이 아닙니다. 이는 지휘 체계가 완전히 붕괴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전문적인 리더십이 없습니다. 조정이 없습니다. 적과 아군을 구별할 중앙 관한이 없습니다. 하나쯤에 사령관 40명 이상을 잃은 군대가 바다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것은 놀랍지 않고 불가피하다. 이란 혁명수비대 총사령관 모하메드 파크푸르, 국방부 장관 아지즈 나제르자데, 참모총장 압둘 라힘 무사비, 그리고 토요일 아침 베이트 라바리 단지에서 사망한 40명의 고위 지휘관들은 이란 군대의 두뇌였습니다. 모든 부대, 해군을 포함한 전술적 결정은 이 지휘 체계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제 그 체계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바다에서는 배들이 서로에게 발포하고 있습니다. 군대가 자국의 함선을 공격할 때 그 군대는 더 이상 군대가 아닙니다. 그것은 통제 불가능한 무장 혼란입니다. 미국의 대응은 공해상에서 함선을 침몰시키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해군 본부를 대부분 파괴했다는 트럼프의 발언은 그 작전이 항구 인프라를 목표로 했음을 드러냅니다. 이란의 페르시아만 해안에 있는 군사 항구인 반다르 아바스, 차바하르, 부쉐르는 토요일 아침부터 로링 라이언과 에픽 퓨리의 동시 타겟 목록에 올랐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중국 함대가 멈췄다. 일본 유조선이 되돌아갔다. 그리스 함대가 항로를 변경했다.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아랍에미리트 소속 원유 유조선들이 바다에서 움직이지 않고 대기 중인 이미지가 퍼졌다. 세계 석유의 20%와 전 세계 LNG 무역의 20에서 25%가 이 33km 네오비의 수로를 통과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이라크, 이란은 이 해협에 석유 수출의 많은 부분을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물량의 갑작스러운 시장 철수는 세계적인 에너지 위기를 촉발할 것입니다. 며칠간의 공급 중단만으로도 주유소에서 항공사, 공장, 공급망까지 모든 것이 마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러시아 파이프라인 가스가 차단된 유럽에게 이 시나리오는 재앙적일 것입니다. 대륙의 액화천연가스 공급의 많은 부분이 걸프 국가들에서 옵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겠다는 위협을 실행에 옮기는 순간 미국의 사전 계획된 해협 보장 프로토콜이 발동되었습니다. 이 프로토콜의 본질, 해협을 위협하는 세력을 그 근원에서 파괴하는 것입니다. 배가 아니라 배를 수용하는 항구를, 미사일이 아니라 미사일을 생산하고 저장하는 인프라를 목표로 합니다. 지휘관이 아니라 지휘 체계 자체입니다. 반다 아바스는 이란 해군의 주요 기지였으며 혁명수비대 해군이 호르무즈 해협 작전을 조종하는 중심지였습니다. 위성사진은 항구 시설에 심각한 피해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란의 빠른 공격 보트, 해협 봉쇄 교리의 중추를 이루는 작고 민첩한 미사일 탑재 선박들이 바다로 나가기 전에, 군집 전술을 사용하기 전에, 단 한 척의 유조선에 접근하기 전에 정박지에서 타격을 받았습니다. 이란의 해상 기로의 재고가 제기하는 위협도 같은 논리로 해결되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에 기뢰를 설치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해왔습니다. 이는 구소련과 중국제 접촉 기뢰부터 현대식 자기 기뢰에 이르는 광범위한 재고를 포함합니다. 그러나 기뢰를 설치하는 선박과 보트가 항구에서 표적이 되면 이 재고는 창고에서 룩스로 가는 무기에 불과하게 됩니다. 이것이 미국 해군의 우월성을 시험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소문도 아니고 말도 아니고 빈말도 아닙니다. 함대 제거입니다. 한때 걸프를 위협했던 강철은 이제 해저의 잔해 더미가 되었습니다. 이란의 호르무즈 전략은 세 가지 기둥 위에 세워졌습니다. 첫 번째 기둥은 해협을 물리적으로 봉쇄하는 것이었습니다. 혁명수비대 해군의 고속 공격 보트, 기류의 부설 능력, 해안 방어 미사일은 해협을 통과할 수 없게 만들 것입니다. 이란은 수십 년 동안 이 시나리오를 준비해왔습니다. 걸프의 섬들에 중국산 C-80이 해안 방어 미사일을 배치했습니다. 수백 대의 고속 공격 보트를 사용하여 대형 군함을 압도하는 소형 기동보트의 협력 공격으로 무리 전술을 사용할 것입니다. 두 번째 기둥, 세계 에너지 시장을 인질로 잡기. 유가를 올리고 워싱턴의 경제적 압박을 가하여 미국의 걸프 동맹국인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를 겁주기 위해. 세 번째 단계, 걸프 국가들의 최후 통첩을 발령하는 것이었다. 이라는 걸프 국가들의 명확한 메시지를 보냈다. 미군을 군사기지에서 철수시키지 않으면 공격이 계속될 것이라고 했다. 이라는 페르시아만의 미군 함정이 불법이라고 선언했다. 세 가지 전략 모두 몇 시간 내에 무너졌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기둥은 이란의 고속 공격 보트와 해안 미사일 배터리가 공중과 해상에서 동시에 파괴되면서 무너졌습니다. 미국의 내 항공모함 전투단에서 발진한 항공기와 잠수함에서 발사된 토마호크 미사일이 이란의 해안 방어 인프라를 체계적으로 파괴했습니다. 9척의 배가 침몰했습니다. 해군 본부는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해협을 봉쇄한 세력은 물리적으로 제거되었습니다. 두 번째 기둥은 이란이 이스라엘,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바레인, 쿠웨이트 등 6개국을 동시에 공격했기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역설적으로 어제는 존재하지 않았던 걸프 연합이 하룻밤 사이에 만들어졌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란에 맞서 모든 역량을 사용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두바이의 공항과 항구가 공격을 받았습니다. 아랍에미리트는 이란과의 수십 년간의 외교적 균형 정책을 포기했습니다. 이란은 적들을 겁주기보다는 단결시켰습니다. 세 번째 기둥은 어떤 걸프 국가도 미국을 기지에서 추방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반대로 요르단은 낮 5개의 이란 미사일과 드론을 적추했다고 발표하며 미국 이스라엘 전선편에서 적극적으로 싸우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란의 최후 동첩은 벽에 부딪힌 총알처럼 되돌아왔다. 미국 해군력의 규모를 이해하기 위해 이 표를 고려해보세요.
4개의 항공모함 전투단이 이 지역에서 작전 중이었습니다. USS 제럴드 R 포드, USS 에이브러햄 링컨, USS 드와이트 D 아이젠하워, USS 해리 S 트루먼. 각 항공모함 전투단에는 최소한 한 척의 핵잠수함, 여러 대의 이지스 구축함과 순양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전력만으로도 중간 규모 국가의 전체 군대보다 더 많은 화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란 해군의 총 톤수는 약 9만 톤입니다. 비교하자면 제럴드 R 포드급 항공모함 한 척의 무게는 10만 톤이 넘습니다. 이란의 전체 해군은 미국의 단일 함정보다 가볍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함정 중 9척이 바다 밑에 있습니다. 이란은 더 이상 해군이 없다라는 헤드라인은 과장이 아닙니다. 이는 수학적 사실입니다. 남은 함선들은 손상되었거나 항구에 갇혀 있거나 이란의 아군 오발 사건이 보여주듯이 누가 지휘하고 있는지 불분명합니다. 이란은 이제 공군력 없이, 해군력 없이 드론과 탄도미사일에만 의존하여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 미사일의 저장고들은 잔잔에서 케르만샤까지 체계적으로 공격받았습니다. 이란은 곧 휴전을 요청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호르무즈 해협 폐쇄의 세계적 영향은 막대합니다. 유조선 회사들은 보통 적대 행위가 진정된 후에도 무인 항공기 공격이나 자살 보트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24에서 48시간 동안 대기합니다. 이는 해협이 물리적으로 열리더라도 상업교통이 즉시 시작되지 않을 것임을 의미합니다. 분석가들은 미국과 이스라엘이 월요일 아침까지 해협을 통한 안전한 통행을 보장할 수 없다면 글로벌 시장이 심각한 혼란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유가는 배럴당 110달러에서 120달러까지 오를 수 있습니다. 유럽의 에너지 안보가 직접적으로 위협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반응 속도와 강도, 즉 9척의 배를 침몰시키고 해군 본부를 파괴하며 해안 방어 인프라를 철거한 것은 해협에 대한 물리적 통제가 이란의 손을 벗어났음을 보여줍니다. 이란의 해협 봉쇄 능력과 해군은 바다 밑으로 가라앉았습니다. 남아있는 위협은 기뢰와 소형 무인 항공기입니다. 평민 군대가 호르무즈 해협 주변에 모이고 있습니다. 미 해군 기뢰의 제거 함대가 이 지역에서 활동 중입니다. 바레인에 있는 제5함대 본부는 이러한 시나리오에 특별히 배치된 부대를 호스팅하고 있습니다. 제거 작업은 몇 시간이 아닌 며칠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란은 더 이상 두 번째 공격을 감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이란의 호르무즈 움직임의 승자와 패자, 러시아는 단기적으로 승리했습니다. 유가 상승은 모스크바의 예산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중동 전쟁은 미국의 관심과 무기를 우크라이나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모스크바는 끊임없이 불안정성에서 이익을 얻습니다. 그러나 이란과 같은 동맹국을 이런 상황에 남겨두는 것은 모스크바의 위협이 공허하다는 것을 보여주며 모스크바의 엘리트들은 그들의 차례가 올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 짧은 침묵은 그들에게 큰 불안과 공포의 원천입니다. 중국은 신중합니다. 베이징은 이란의 자금과 자원을 제공할 것이지만 직접적인 군사 개입은 피할 것입니다. 중국 외교부장 왕이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을 용납할 수 없는 주권 지도자의 공개 학살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에너지 안보도 호르무즈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란은 모든 전선에서 패배했습니다. 해군은 파괴되었습니다. 공군은 전쟁 첫 시간에 활주로에서 파괴되었습니다. 지휘 구조는 집단 무덤에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협박은 미국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이기보다는 미 해군력을 전면 배치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걸프 국가들을 위협하기보다는 이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반대 연합을 형성했습니다. 세계 에너지 시장은 일시적으로 손실을 입었습니다. 유가가 급등했습니다. LNG 공급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란의 해협 통제 능력 제고는 중기적으로 시장을 완화시킬 것입니다. 진짜 재무는 정리 작업이 얼마나 오래 걸릴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란 정권은 수십 년 동안 호르무즈 해협을 비장의 카드로 유지해왔습니다. 위기의 순간마다 같은 위협을 반복했습니다. 우리는 해협을 닫고 세계 경제를 마비시킬 것이다. 이 위협은 억제책으로서 가치가 있었다. 오늘 아침까지 아무도 이란이 그 카드를 사용하도록 강요하지 않았다. 이란은 그 카드를 사용했고 세계는 그것이 허세임을 알게 되었다. 해협을 봉쇄한 해군은 몇 시간 만에 바다 밑으로 보내졌다. 세계 경제를 인질로 잡으려던 세력은 자국의 함선을 공격할 정도로 통제력을 잃었다. 트럼프의 말은 조롱이자 작전의 현실이었다. 그 외에는 이란의 해군은 꽤 잘하고 있다. 바다는 힘의 소유이며 힘이 응답했다. 이란의 호르무즈 협박은
정권의 마지막 전략 카드도 제가 되었음을 증명했다. 공군도 없고 해군력도 없고 지도력도 없고 지휘 체계도 없으며 단지 자기 배에 발포하는 해군의 잔해만 남았다. 그리고 테헤란 거리에서는 시민들이 옥상에서 정권의 붕괴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많은 분석가들은 다음 24시간이 정권의 생존에 중요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오늘 밤 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오고 혁명수비대의 저항을 만나지 않는다면 도미노 효과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정권의 철권 무사비는 죽었습니다. 그들의 이념적 지도자 하메네이는 죽었습니다. 누가 거리를 통제할 것인가? 이란은 세계 경제를 마비시키려 했습니다. 미국은 이란의 해군을 마비시켰습니다. 이것은 협박의 대가였으며 마지막 카드를 사용하도록 강요된 정권은 그 카드가 비어있음을 전 세계에 증명했습니다. 이것은 전쟁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자신의 종말을 쓰고 있는 정권의 이야기입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공유해주세요. PPR 글로벌의 특별 분석에 대해 계속 알고 싶으시면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저희를 선택해주셔서 감사합니다.